도현 씨, 정말 이제 그만두시는 겁니까? 예. 더 미룰 이유도 없지요. 후배들에게도 자리를 내줄 때가 됐습니다. 은행장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나오던 날, 김도현은 약간의 홀가분함과 함께 묘한 허전함을 느꼈다. 35년 동안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지하철에 몸을 실었고, 고객 앞에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신용을 지켜왔다. 하지만 이제 그 습관들이 모두 끊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해운대는 여전히 사람들이 붐볐지만 도현의 마음속은 이상하게도 적막했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왔네요. 아내 선영은 부엌에서 생선을 굽다 말고 반갑게 고개를 들었다. 퇴근이 아니라 이제 매일 이 시간이 퇴근이 될지도 모르지. 도현은 얇게 웃으며 재킷을 벗었다. 아내는 살짝 미간을 찡그렸다. 괜찮겠어요? 은퇴하고 나면 우울해지는 사람 많다던데. 괜찮지. 뭐,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바쁘게 살았으니 좀 쉬어야지.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스스로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기 동네에 새로 생긴 해물 칼국수 집 있잖아요. 거기 주차 관리인 구한다던데. 주차 관리인? 도현은 순간 의아한 듯 눈썹을 찡그렸다. 어렵지도 않대요. 몇 시간만 도와주면 된다고. 돈이야 우리가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 만나고 바깥 공기도 좀 쐬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날 밤 도현은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고 해운대의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오랜 세월 정장을 입고 지냈던 손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결국 그는 다음날 그 식당에 전화를 걸었다. 예, 주차 도우미 구하신다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그는 노란 조끼를 입고 식당 앞에 섰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이쪽으로 주차하시면 됩니다. 그가 손짓을 하자 SUV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다. 초보 운전 스티커가 붙은 차량이었다. 운전석 창문이 열리고 젊은 부부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저 이쪽으로 더 들어가야 하나요? 네, 조금만 더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도현은 손을 들어 방향을 안내했다. 좋습니다. 거기서 정지 잘하셨습니다. 운전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저씨 덕분에 살았어요. 저 오늘 처음 운전해서요. 처음 치고는 아주 잘하셨습니다. 도현은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주차장은 금세 붐비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며 칼국수 향기에 이끌려 식당으로 향했다. 그 속에서 도현은 차들을 안내하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여기 주차해도 되나요? 예, 이쪽으로 조금만 더요. 후진해서 저쪽 차 옆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간단한 일이었지만 도현의 표정에는 묘한 활기가 서려 있었다. 이전에는 지점장실에서 회의 서류를 넘기며 수치와 성과를 얘기했지만 지금은 주차장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다.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저녁이 되었고 식당 사장이 다가왔다. 김 선생님, 첫날인데 너무 잘해주셨어요. 손님들 반응도 좋고요. 예, 괜찮습니다. 저도 덕분에 하루가 금방 가네요. 집에 돌아온 도현은 조용히 거실에 앉았다. 아내가 차를 건넸다.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피곤은커녕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느낌이었어.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곁에 앉았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해보실래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누군가는 작게 볼지도 모르지만 나한텐 이 일이 꽤 괜찮은 시작인 것 같아.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오랜만에 잔잔한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의 첫 장이 그렇게 열리고 있었다. 김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식당 사장이 커피를 건네며 웃었다. 습관이란 게 무섭네요. 아침 6시에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도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주차장 바닥을 쓸었다. 해운대 바닷바람이 주차장 위로 가볍게 지나가고 멀리서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식당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이미 몇몇 손님들은 근처를 맴돌고 있었다. 주말 오전답게 붐비기 전에 조용한 시간이었다. 오늘도 붐비겠죠. 도현이 묻자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토요일이니까요. 특히 점심 무렵에는 또 그분 오실 겁니다. 그분, 검은 SUV 타고 오시는 아주머니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2칸 쓰고 그냥 들어가셨던. 도현은 기억을 더듬었다. 맞다. 번호판이 인상적이었다. 그날 그는 정중히 주차선을 지켜달라 부탁했지만 돌아온 건 냉소적인 웃음뿐이었다. 그분이 단골이시라 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선생님께서 잘 부탁드려요. 사장은 멋쩍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도현은 멀리서 익숙한 엔진 소리를 들었다. 낯익은 차량이 굽은 골목길을 돌아 들어왔다. 윤기 나는 검은색 BMW SUV, 차체에는 한 점 먼지도 없었다. 차가 천천히 주차장 입구로 들어섰다. 도현은 손을 들고 안내에 나섰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다. 큰 선글라스를 쓴 중년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다. 얼굴엔 무표정에 가까운 표정이 서려 있었고 입가에는 은근한 거만함이 묻어났다. 거기 자리 좁아 보이는데요. 그녀가 말했다. 예, 조금 좁긴 하지만 이 차량이면 충분히 들어가십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현은 손을 들어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그의 안내를 무시한 채 핸들을 돌려 가장 넓은 2칸짜리 공간으로 주차를 밀어 넣었다. 그리고는 시동을 끄고 문을 열 준비를 했다. 손님 잠시만요. 도현이 다가가 조심스레 말했다. 여긴 2칸이라 다른 손님들 불편하실 수 있어서요. 조금만 옆으로 붙여주시겠습니까? 아주머니는 천천히 도현을 바라보았다. 불편하다고요? 내 차 긁히면 책임질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다들 한 칸씩 사용하셔야 다른 분들도 주차하실 수 있어서요. 아저씨, 나 매주 여기 와요. 단골이에요.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지도 않은 채 손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식당에서 밥값도 내고 이 차로 여기까지 와서 밥 먹는데 주차비 따로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현은 잠시 말이 막혔다. 맞습니다, 손님. 주차비는 따로 없지만 다른 손님들도 같은 입장이시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서 하겠죠. 아저씨는 그냥 안내만 잘 하세요. 아주머니는 손을 휘저으며 식당 쪽으로 걸어갔다. 뒤에 있던 다른 차 한 대가 멈춰섰고 창문이 살짝 열렸다. 운전자는 중년 남성으로 상황을 지켜보다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에휴 또 오셨네. 저분 때문에 주말마다 주차 스트레스입니다. 도현은 어깨를 가볍게 굽히며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른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는 부지런히 움직여 다른 차량을 돌리고 좁은 공간을 재배치하며 한숨 돌렸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무거웠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해질 무렵 주차장을 돌며 바닥에 떨어진 물티슈를 줍던 도현에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아까 그 차 매번 그러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매주 같은 시간에 오셔서요. 그분 때문에 저도 지난번에 10분 넘게 뺑뺑 돌았어요.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게 식당 안에 계시더라고요. 도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말은 드려보지만 잘 안 통하네요. 아주머니는 잠시 도현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요. 아저씨 덕분에 그래도 질서라는 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도현은 순간 뭔가 가슴이 뜨끈해졌다. 아닙니다. 손님들이 배려해 주시니까 제가 감사하죠. 그날 저녁 퇴근 준비를 하던 도현에게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도현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다. 이대로 계속 두고 볼 수는 없겠는걸. 토요일 오전 11시 45분. 칼국수집 앞 주차장은 이미 차들로 빽빽했다. 김도현은 이마에 땀이 맺힌 줄도 모른 채 손에 들린 주차봉을 이리저리 흔들며 차량들을 유도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요. 예, 잘 들어오셨습니다. 저쪽 비어 있는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그때였다. 익숙한 소리가 도현의 귓가에 들려왔다. 조용히 덜그럭거리며 회전하는 엔진음, 그리고 광택이 흐르는 검은색 SUV. 왔구나. BMW 아주머니였다. 역시나 그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도현은 본능적으로 앞에 나섰다. 양손을 들어 그녀에게 주차 위치를 안내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이쪽 자리로 부탁드립니다. 딱 맞는 공간입니다.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다. BMW 아주머니는 선글라스를 낀 채 무표정하게 말했다. 아저씨, 또 거기야? 저기 좁잖아요. 내 차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가 가장 넓은 자리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중주차 공간이고요. 이쪽이 안전합니다. 그녀는 잠시 차 안에서 도현을 빤히 바라보다가 헛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난 안 들어가요. 저기. 그녀는 고개를 돌려 가장 넓은 2칸짜리 공간을 가리켰다. 저기 들어갈 거예요. 손님 죄송하지만 지금 저 자리는 다른 차량 2대를 뺀 뒤에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만약 거기에 주차하시면 다시 빼드려야 할 수도 있고. 아저씨. 그녀가 말을 끊었다.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이 차 긁히면 아저씨가 책임질 거예요. 내 차 얼마짜린지 알아요? 도현은 짧게 숨을 삼켰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차 값이 얼마든 모든 차량은 똑같은 조건으로 주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도해드리면 사고는 나지 않도록 안내. 됐어요, 됐어. 그녀는 말을 자르며 핸들을 꺾었다. 도현이 말릴 틈도 없이 검은 SUV는 느릿하게 2칸짜리 공간으로 들어가 멈춰섰다. 앞, 뒤 차 간격은 널찍했고 문을 활짝 열어도 옆 차량에 닿을 일은 없었다. 이게 맞잖아요. 이렇게 편하잖아. 차에서 내리며 그녀는 나지막이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도현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웅성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남자가 아내와 함께 차에서 내리며 속삭였다. 또야 매주 이래. 그냥 본인이 왕이라도 된 줄 아는 거지.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저씨 안 됐네. 그래도 참 친절하시던데. 하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 도현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주차봉을 들고 있었다. 잠시 후 식당 쪽으로 걸어가는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도현은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은 다른 손님들의 차로 향했다. 간격이 비좁은 차량들, 양보하며 주차한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당당히 2칸을 차지한 검은 SUV가 눈에 띄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저녁 도현은 평소보다 조용히 집에 들어섰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내 선영이 반갑게 다가왔다. 여보, 오늘 좀 늦었네요. 도현은 신발을 벗으며 살짝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금 정신없었지. 손님도 많고. 식탁에 앉자 선영이 따뜻한 국을 내왔다. 도현은 한 숟갈 떠먹다 말고 말했다. 그 아주머니 말이야. 오늘도 2칸 주차하고 가시더라고. 또요? 여보, 그분은 도대체 왜 그래요? 글쎄, 단골이라는 게 면죄부라도 되는 양 행동하시니 차 긁히면 어떡하냐며 자기는 비싼 차라고. 선영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신은 너무 착해서 그래. 그런 사람한텐 가끔은 단호해야 해요. 그렇다고 손님한테 큰 소리 칠 수도 없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에요.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그분이 배려가 없는 거죠. 선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괜찮겠지. 하지만 언젠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당신이 아무 말도 안 하면 누가 나서겠어요?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아내의 말이 옳았다. 그렇다고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할 용기가 생긴 건 아니었다. 그저 마음 한켠에 쌓여가던 갈등의 골이 조금 더 깊어졌을 뿐이었다. 그날 밤 도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오늘도 그 아주머니가. 선영은 차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응. 도현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2칸을 차지한 것도 모자라 이중주차까지 해놓고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 내가 정중히 부탁했는데도 뭐라 하는 줄 알아? 선영이 눈썹을 올리며 물었다. 뭐라고 했는데? 내 차 긁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이 차 값이 얼만 줄 알아요? 그랬어. 도현은 입술을 다물며 손에 쥔 찻잔을 바라봤다.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남의 입장은 생각 안 해요. 선영은 한숨을 쉬며 남편의 맞은편에 앉았다. 여보, 나 당신 착한 거 알아. 말 한마디도 곱게 하고 손님 하나하나 정성껏 대하고. 근데 가끔은 정말 가끔은 단호해질 필요도 있어. 도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아내의 말이 파문처럼 퍼졌다. 그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근데 말이야. 그가 잠시 침묵을 깨고 말을 이었다. 그 아주머니를 보면 그냥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 자기는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당당하게 말하잖아. 난 노란 조끼 입고 주차장에서 손 들고 서 있는 사람이고 가끔은 나도 그런 게 좀 부끄러워지더라. 선영은 조용히 남편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여보, 난 당신이 그 노란 조끼 입은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멋져 보여. 그건 겸손해서가 아니라 자부심이 있어서 그래요. 누가 뭐래도 그 자리에 당신이 있으니까 식당 앞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도현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손등에 닿은 아내의 온기가 전해졌다. 그리고 말인데 선영이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다. 그 아주머니 그렇게 차 자랑하는 거 보면 뭔가 보여주기 식이 강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보다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 보여주다니? 도현은 고개를 들었다. 당신 차 있잖아. 그거 은퇴 기념으로 산 차. 아, 그거? 도현은 잠시 당황한 얼굴을 지었다. 그거야 뭐 사놓고 잘 안 타잖아. 부담스럽고 눈에 띄기도 하고. 바로 그거야. 선영이 미소를 지었다. 눈에 띄게 해봐요. 한번. 주차장에 그 차 몰고 가서 아주머니 차 앞에 주차해보면 어때요? 도현은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건 좀 너무 유치하지 않을까? 유치하긴요.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짓도 안 하잖아요. 그냥 그 차 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걸.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조용히 일하며 사는 게 더 가치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도현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당신 은근히 전략가였네. 은근히가 아니라 대놓고 전략가예요. 선영은 윙크를 하며 다시 차잔을 들었다. 당신이 말로 못 이길 거면 행동으로 품격을 보여줘요. 내가 뒤에서 도와줄게.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시던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다음 주 토요일 한번 움직여볼까? 창밖으로 해운대의 저녁 노을이 붉게 내려앉고 있었다. 도현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작은 결심의 빛이 스며들었다. 토요일 아침 창밖에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다. 김도현은 창문을 열어 습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도로 위엔 잿빛 물결처럼 물안개가 피어올랐다. 비가 오네.
오늘은 좀 조용하겠지. 혼잣말처럼 중얼이자 부엌에서 아내 선영이 웃으며 말했다. 그 아주머니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오시던데요. 도현은 웃음을 지었다. 그러게, 어김없지. 여보, 선영이 조심스레 말했다. 그 차 준비됐어요. 도현은 살짝 눈을 찡그렸다. 진짜 가져올 거야? 그래요. 오늘이 딱이에요. 주차장도 복잡할 거고, 비 오는 날이면 더 예민해지잖아요. 오늘 아니면 또 미뤄질 거려. 잠시 망설이던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상황 봐서 전화할게. 식당 앞에 도착한 도현은 평소처럼 노란 조끼를 입고 주차장에 나섰다. 비가 내려 바닥은 축축했고 우산을 든 손님들이 하나둘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11시 40분. 예정된 시간처럼 검은색 BMW가 모습을 드러냈다. 왔군. 도현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차를 향해 걸어갔다. BMW는 아무 망설임도 없이 주차장 한복판 넓은 공간 쪽으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옆 차량들과의 간격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딱 3칸을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멈췄다. 창문이 내려갔다. 아저씨, 오늘 비 오는 거 안 보여요? 이러다 내 차 긁히면 어쩔 건데요. 도현은 침착하게 말했다. 손님, 오늘도 다른 차량들이 들어와야 해서요. 3칸은 너무. 비 오는 날에 내가 좁은데 억지로 넣다가 사고 나면 아저씨가 책임질 거예요? 그녀는 핸드백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그냥 알아서들 주차하세요. 나도 밥 먹으러 온 손님이에요. 우산도 펴지 않은 채 식당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도현은 휴대폰을 꺼냈다. 여보, 지금 와줄 수 있어. 알겠어요. 15분이면 돼요. 주차장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다. 다른 손님들은 그녀의 차를 보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다. 에휴, 또 저 차네. 한두 번도 아니고. 도현은 조용히 차량 정리를 하며 아내를 기다렸다. 그리고 30분쯤 지났을 때였다. 엔진 소리 하나가 조용한 주차장 공기를 바꾸듯 울렸다. 은은한 은색 광택, 긴 차체, 날렵한 라인. 도현의 제네시스 G90이 주차장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선영이 살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여보, 어디 세우면 돼? 도현은 손가락으로 BMW 앞쪽을 가리켰다. 그 차 앞에. 딱 막아줘. G90이 조용히 BMW 아주머니의 차 앞을 막고 섰다. 너무 정확하고 완벽한 위치였다. 이제 그녀가 차를 빼려면 반드시 도현에게 연락을 해야만 했다. 잘했어요. 도현이 주차된 차량 쪽으로 걸어가며 미소 지었다. 처음 몰고 나온 거잖아요. 떨리지 않았어. 좀 떨렸지. 그래도 당신 얼굴 생각하니까 웃음이 났어. 선영은 윙크하며 말했다. 이런 재미 괜찮은데. 도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기다리면 돼. 그들은 함께 관리실로 들어갔다. 도현은 투명한 창을 통해 주차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 마침내 그녀가 식당에서 나왔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핸드백을 어깨에 맨 채 발걸음을 재촉하던 BMW 아주머니. 그녀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은 고급 세단을 보고 잠시 멈춰 섰다. 이내 차 번호판을 확인하곤 표정이 굳어졌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G90에 붙어있는 전화번호를 발견하고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순간 도현의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액정엔 낯선 번호가 찍혀 있었다. 여보세요? 주차장 바깥에서 BMW 아주머니가 멍하니 도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크게 열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가 젖혀졌다. 아, 아저씨가. 그녀는 믿기지 않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도현은 천천히 그녀에게 걸어갔다. 빗방울이 옷깃을 적셨지만 그의 걸음은 조용하고 단단했다.
손님, 차 빼드릴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그 차, 아저씨 거예요? 도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예전에 은퇴하면서 선물로 산 차입니다. 아주머니는 말이 막힌 듯 고개를 끄덕이지도 떨구지도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리며 젊은 청년이 다가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도현은 청년의 눈을 마주보았다. 그는 조용히 차분한 눈빛으로 도현을 바라보다 고개를 살짝 숙였다. 혹시 아저씨가 이 식당 주차 관리인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신뢰가 많았죠. 청년은 어머니를 돌아보며 작게 말했다. 엄마, 우리 말 좀 해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도현은 마음 깊숙이 무언가가 정리되어 가는 느낌을 받았다. 바로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저씨가 그 차 주인이세요? BMW 아주머니는 입을 다문 채 제네시스 G90 앞에 서 있었다. 빗방울이 천천히 그녀의 코트를 적시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도현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그녀 앞에 조용히 섰다. 예, 맞습니다. 제가 주차한 겁니다. 그의 말투는 언제나처럼 정중하고 조용했다. 하지만 어딘가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하지만 주차 관리인이 그 차를요?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시선은 흔들렸다. 그때였다. 식당 출입문이 열리며 한 중년 남성이 황급히 밖으로 걸어 나왔다. 여보, 무슨 일이야? 전화가 계속 안 받아지던데. 그의 눈이 도현을 발견한 순간 표정이 굳었다. 놀람, 당황, 그리고 이내 빠르게 바뀌는 안색. 김도현 부장님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였다. 도현은 순간 낯익은 얼굴을 떠올렸다. 혹시 유 과장? 예, 저 유병철입니다. 예전에 금융기술 파트에서 협력업체였던 그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유병철은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인사를 했다. 이게 무슨 일이라? 도현은 당황한 듯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이제 그냥 주차 관리인입니다. 예시일 뿐이에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BMW 아주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보, 지금까지 아저씨한테 어떻게 했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아들이 도착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그도 역시 도현을 보고 멈칫했다. 이분이? 도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손님 차 빼드릴 테니 잠시만요. 그가 지구십으로 향하자 아주머니가 뒤에서 불쑥 말을 던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뵀어요. 도현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제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손님은 서로를 배려할 책임이 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차에 올라탔다. 엔진이 조용히 켜졌고 지구십은 부드럽게 뒤로 움직였다. BMW 앞에 공간이 열리자 아주머니는 조심스레 차에 올라탔고 천천히 도로로 빠져나갔다. 남편 유병철은 차에 타기 전 다시 도현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가 많이 반성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뵐 수 있어 기뻤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다. 저도 반가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차들이 모두 떠난 뒤 도현은 주차장 한가운데 홀로 섰다. 빗방울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이상하리만큼 맑아져 있었다. 그때 관리실 쪽에서 선영이 우산을 들고 다가왔다. 어땠어요? 도현은 천천히 웃었다. 생각보다 조용했어. 그래도 보여줬네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선영은 남편의 손에서 우산을 받아 함께 썼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젠 다음 주가 조금 더 기다려질지도 모르겠네.
두 사람은 조용히 나란히 주차장을 걸어 나갔다. 그들의 발걸음 뒤로 빗물이 고인 바닥에 그들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여보, 오늘도 그분 오시려나? 선영이 아침 밥상을 차리며 물었다. 글쎄, 오실 것 같긴 해. 매주 오셨으니까. 도현은 된장국을 한 숟갈 떠먹으며 대답했다. 근데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난주에 그 일 이후로 안 나타나면 어떡해요? 도현은 웃었다. 그럴 성격은 아니신 것 같아. 내가 누군지 알고는 충격이 컸겠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밥을 포기하실 분은 아니더라고. 칼국수의 힘이 대단하네. 선영이 웃으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래도 당신 참 잘했어요. 화내지 않고 기죽지도 않고 그냥 보여주기만 했지. 말은 한마디도 안 높였으니까. 그게 더 멋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도 멋있게 다녀오세요. 도현은 노란 조끼를 챙기고 집을 나섰다. 오늘은 유난히 햇살이 따뜻했다. 주차장 바닥은 지난주 내린 비로 더 깨끗하게 씻긴 듯했고 공기는 맑았다. 그는 평소처럼 차량을 안내하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이쪽으로요. 예, 천천히 들어오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조금 앞둔 시각. 도현은 주차장 입구 쪽에서 익숙한 엔진 소리를 들었다. 검은 BMW SUV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 천천히 움직이며 주차 공간을 한 바퀴 둘러본 후 가장 끝쪽에 좁지만 규격에 맞는 한 칸에 조심스럽게 주차했다. 그가 다가가자 창문이 조용히 내려갔다. 아저씨. 선글라스를 벗은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확연히 달랐다. 도현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그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어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제가 너무 무례했죠. 도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모두가 실수는 하죠. 사실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남편이랑 아들도 말하더라고요. 제가 좀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이었던 것 같다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도현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오늘은 일부러 조용히 주차하고 가려고요.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지 않게요. 도현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백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뒤를 돌아 도현을 향해 말했다. 혹시 커피 드세요? 예. 나올 때 하나 사서 드릴게요. 덕분에 제가 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그렇게 웃으며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도현은 그 자리에 서서 방금 전의 짧은 대화를 되새겼다. 그녀의 말투, 표정, 걸음걸이엔 이전에 없던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잠시 후 한 가족이 초보 운전 딱지를 붙인 차를 타고 주차장에 들어섰다. 운전석에 앉은 젊은 여성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창문을 열었다. 저기요, 저 아직 초보다서요.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도현이 막 안내하려는 찰나 식당 안에서 막 나온 BMW 아주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다가왔다. 그녀가 먼저 말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여기 아저씨 계시면 절대 사고 안 나요. 그 말에 젊은 여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도현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돌아섰을 때 도현은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손님. 오늘은 그냥 사람으로 봐주세요. 손님 말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따뜻한 커피 하나를 건넸다. 컵 홀더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도현은 커피를 들고 주차장 너머로 환하게 비친 햇살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살랑 불어오고 어디선가 봄 내음이 풍겨왔다. 오늘도 날씨 좋네. 김도현은 출근길에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봄 기운이 완연하게 스며든 해운대의 아침. 바닷바람은 부드러웠고
주차장 바닥에 쌓였던 먼지도 전날 내린 가벼운 비로 깨끗이 씻겨 있었다. 노란 조끼를 꺼내 입으며 도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렇게 따뜻한 날엔 괜히 사람 마음도 풀리는 것 같단 말이지. 주차장 앞에 도착하자 식당 사장이 먼저 손을 흔들었다. 김 선생님, 요즘 분위기 아주 좋아졌어요. 손님들도 한결 여유 있어졌고. 그러게요. 도현은 웃으며 대꾸했다. 예전엔 주말이면 여기서 신랑이 나는 게 일상이었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졌네요. 그 아주머니 때문 아니에요. BMW 타고 오시는 분. 사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지난주엔 자발적으로 차를 길 건너 공영 주차장에 세우고 걸어오시더라고요. 도현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놀랐어요. 변하긴 변하더라고요. 진심이면 누구든 변할 수 있죠. 이윽고 첫 차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도현은 평소처럼 손을 들어 차들을 안내했고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주차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흰색 경차에서 고개를 내민 젊은 부부가 밝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차량을 유도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던 도현은 주차장 입구에서 주저하는 듯 멈춰 있는 검은색 소형 SUV 한 대를 발견했다. 운전석 창문 너머로 고개만 빼꼼 내민 여성의 얼굴엔 긴장감이 역력했다. 도현이 다가가자 그녀가 작게 말을 걸었다. 저기요. 저 오늘 운전 처음인데요. 주차를 잘못해서요.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오세요. 도현은 익숙하게 손을 들고 차를 유도했다. 그 순간 옆에서 누군가가 걸어왔다. BMW 아주머니였다. 초보셨어요? 그녀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네, 오늘이 진짜 첫 주행이에요. 너무 긴장돼서 도현. 아휴,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엔 식당 벽에 긁은 적 있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여기 아저씨 계시면 절대 사고 안 나요. 그냥 천천히 브레이크만 잘 밟으세요. 그 말을 들은 초보 운전자는 살짝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차량이 천천히 주차선 안으로 들어가자 주변에서 주차를 기다리던 다른 손님들 몇 명도 조용히 박수를 쳤다. 잘하셨어요. 처음 치고는 아주 훌륭해요. 도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다. 어느새 주차장이 바뀌어 있었다. 예전처럼 불만 가득한 얼굴이나 경적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실수를 이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다. 점심시간 무렵 BMW 아주머니가 도현에게 다가왔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아저씨, 오늘도 한 잔 하세요. 그녀는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사실은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엄마 얼굴이 많이 편해 보인다고. 도현은 커피를 받으며 웃었다.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예전엔요, 뭐든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차도 태도도 항상 뾰족했죠.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소중하다는 걸 늦게 알았네요. 도현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말보다도 그녀가 변화한 지금의 모습이 모든 걸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날 오후 식당 앞 벤치에 앉아 쉬던 도현은 문득 주변을 둘러보았다. 고요하지만 따뜻한 공간. 주차장은 이제 단순히 차를 대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작은 배려와 이해가 오가는 작은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도현은 작게 중얼거렸다. 좋네, 아주 좋아. 그리고는 노란 조끼의 앞섭을 고쳐 입고 다시 일어섰다. 그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한 명의 손님이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날 오후 주차장은 비교적 한산했다. 점심 피크타임이 지나고 바닷바람이 조용히 불어오던 그 시각.
김도현은 관리실 안작은 의자에 앉아 따뜻한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낯익은 목소리에 도현은 눈을 떴다. 문 앞에 선 청년은 이전에 한 번 봤던 얼굴이었다. BMW 아주머니의 아들. 안녕하세요. 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다시 보내요. 무슨 일로? 청년은 고개를 숙였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금방이면 됩니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청년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양손을 맞잡은 채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야기 드리러 왔어요. 도현은 조용히 청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말씀하세요. 아시겠지만 어머니가 예전엔 많이 예민하고 자기중심적인 분이셨어요. 특히 운전할 때나 남들과 부딪힐 때 더 그랬죠. 가족인 저희도 종종 피곤할 때가 있었어요. 그의 말에 도현은 가볍게 웃었다. 그런 느낌 받긴 했죠. 청년도 어색하게 웃었다가 곧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런데요. 지난번 그 일 있잖아요. 아저씨 차 앞에 주차됐던 날. 그날 이후 어머니가 확 달라지셨어요. 그날 밤 가족들 앞에서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도현의 눈썹이 조금 움직였다. 솔직히 놀랐어요. 그런 말을 어머니 입에서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직접 손편지를 쓰시더라고요. 그분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청년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도현에게 내밀었다. 받아주세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도현은 봉투를 조용히 받아들었다. 조심스럽게 뜯자 단정한 글씨체의 편지가 펼쳐졌다. 그는 조용히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김도현 선생님께 저는 당신을 알기 전까진 삶을 지위와 소유로만 판단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통해 진정한 품격이란 어떤 자리든 자부심을 잃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조용히 거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꾸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아들도 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김영숙 드림. 편지를 다 읽은 도현은 말없이 접은 뒤 봉투를 가만히 내려놓았다.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글씨체 좀 낯설죠? 사실 예전에 펜글씨 교실 다니셨었대요. 그게 마지막으로 써본 손편지래요. 도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말 고맙네요. 이런 편지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저씨가 하신 게 어떤 말보다 강하게 전달됐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 진짜 어른이라고. 도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래도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 분위기도 달라졌고 어머니는 마트 주차장에서도 다른 분께 자리를 양보하셨어요. 작은 변화지만 그 시작이 여기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도현은 청년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머니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참 따뜻한 분이네요.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 도현은 다시 편지를 꺼내어 조심스레 펼쳤다. 글씨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잔잔히 울려 퍼졌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한 사람의 진심은 참 멀리까지 가는구나. 햇살이 주차장 바닥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 위에 편지를 가만히 올려두고 도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는 이 일을 시작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른 아침이었다. 햇살이 주차장 아스팔트 위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김도현은 여는 알처럼 노란 조끼를 입고 긴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있었다.
주차선도 새로 정리되어 있었고 벽면에 걸린 초보 운전자 환영 팻말은 여전히 반듯했다. 그는 이른 시간에 찾아오는 트럭 한 대를 안내하고 커피 자판기에서 따뜻한 믹스 커피를 뽑아들었다. 한 모금 마시며 주차장 가장자리 의자에 앉자 식당 사장이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오늘은 유난히 평화로워 보이네요. 날씨가 도와주니까요. 도현은 잔을 들며 웃었다. 이런 날은 손님들도 마음이 조금은 느긋해지죠. 잠시 후 입구 쪽에서 검은색 BMW가 조용히 들어섰다. 하지만 이번엔 익숙한 모습과는 조금 달랐다. 뒷좌석에 두 사람이 더 탑승해 있었고 차량이 들어서자마자 조심스럽게 한 칸에 주차했다. 운전석 문이 열리며 BMW 아주머니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도현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오늘도 여전히 단정하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도현도 밝게 인사했다. 오늘은 가족분들과 함께 오셨나 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요.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남편과 아들을 불렀다. 세 사람이 함께 도현 앞에 섰다. 아저씨, 청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 취업했습니다. 드디어요. 그래요? 도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 축하합니다. 어떤 회사예요? 중소지만 제가 원하던 개발직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거면 충분하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았다는 게 더 값진 겁니다. 청년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사실 면접장 가기 전에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도 김 선생님처럼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그 말 듣고 이상하게 힘이 나더라고요. 도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 말 제가 더 감사하게 들리네요. 그때 BMW 아주머니가 한 발짝 다가왔다. 저희 오늘 식사하고 갈 건데요. 선생님도 퇴근하시고 같이 한 끼 하시면 어떨까요? 도현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제가요? 네. 이제는 그냥 주차 관리인 아저씨가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시니까요. 남편도 덧붙였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웃고 있는 우리 가족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도현은 한참을 망설이다 이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퇴근하고 들르겠습니다. 제가 식사 대접은 못해도 웃음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말에 세 사람은 모두 웃었다. 햇살이 주차장 위로 더욱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그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간 뒤 도현은 커피 잔을 다시 들어 올렸다. 잔 속에 남은 커피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손끝을 지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 일이 내 인생의 제이막이 될 줄은 몰랐지만 지금 이곳이 제일 행복하구나. 주차장 끝자락에서 또 한 대의 차량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도현은 노란 조끼를 가다듬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천천히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의 하루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일이 그렇게 조금씩 따뜻하게 흐를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자신은 변하려 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누군가의 조용한 실천, 한마디의 말보다 묵직한 행동이 사람을 바꾸고 또 그 변화가 주변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걸 도현 씨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보다 노란 조끼를 입었을 때 더욱 빛났던 사람. 그의 하루는 평범했지만 그 속엔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진짜 어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도 작은 미소와 울림이 되어드렸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도 누군가를 배려하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 하나가 피어났다면 그것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소소하지만 마음을 데워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잊지 않고 가장 먼저 전해드릴게요. 일상의 풍경 속에서 마주치는 조용한 감동과 진짜 사람 이야기.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